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MBA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종목을 편입을 할 거고요.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장에서도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뭐 특히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그나마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좀 낙폭을 계속해서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 대비해서 기대 수익 자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손익비 높은 매매를 선호하고 있고요. 뭐 그 가는 과정에서 뭐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천천히 갈 수도 있겠지만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 대비해서 항상 어떤 수익을 내가 목표로 할 거냐 그걸 되게 중요시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 관련된 수혜 주들을 이제 바닥 구간에서 슬슬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뭐 실제로 오늘 HD현대 건설기계와 같은 또는 제 포트에도 있는 이 데모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오늘 또 시장이 쉬어갈 때 또 나름대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다시 한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수혜주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이 건설기계 쪽 관련된 종목 하나를 편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뭐 잠시 뒤에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포트 먼저 보고 기존 종목들 이제 리뷰 일부 종목들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현재 포트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 안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종목 바로 녹십자입니다. 이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또 급등세가 좀 나와주면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데모는 잠시 뒤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녹십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고가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전고점 돌파했고요. 오늘도 이제 16만 7천 원까지 좀 올라갔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언제 편입을 했냐면은 8월 7일 날 편입을 했어요. 8월 7일이면은 언제였냐면 바로 요날 편입을 했습니다. 요 구간에서 편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10% 이상 가까운 10%에 가까운 현재 수익권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잘 나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뭐 종근당도 마찬가지고 약간 이런 전통제약사들이 최근에 좀 흐름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었는데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녹십자의 주봉 차트입니다. 이제 거래 밑에서 붙고 있고요. 제가 이제 추세 전환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역시나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가 이제 16만 9,500원이라서 오늘 고가 기준에서 2,500원 정도만 더 가면은 무난하게 1차 목표가 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굳이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내릴 필요는 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구간에서 차트에서 이 초록색 선을 한번 보시면은 이건 제가 보통 이제 이 추세 강도를 참고할 때 보는 지표인데 이 ADX 값이 그러니까 ADX 지표라고 합니다. 이 ADX 지표인데 이거는 주가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진행 중인 추세의 강도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ADX 지표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 고점 구간에 있던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도 추세의 강도 자체는 아직까지 조금 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뭐 충분히 1차 목표가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 외에 아까 보여드렸던 5종목 외에도 사실 모든 매매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개 방송에서 항상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공개 방송은 아쉽게 좀 없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원래는 이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4시에 합니다. 그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리뷰를 도와드린다면은 바로 데모입니다. 자, 데모 건설기죠.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된 종목으로서 제가 이제 이 바닥 구간에 있었을 때 뭐 HD현대 건설기기는 최근에 공개 방송에서 거의 일주일 내내 떠들었었거든요. 지난주부터 떠들었었고 데모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들 오히려 시장에서 조용할 때 사놓고 빠졌을 때 덜 빠질 거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격언이 있는데 주식은 조용할 때 사서 시끄러울 때 팔자 또는 남들이 사기 시작할 때 팔기 시작하자. 약간 이런 관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을 좀 미리 읽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바닥에 잡아놨거든요. 근데 제가 잠시 뒤에 또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된 종목 하나 건설계 쪽에서 하나 편입을 할 거기 때문에 데모도 아마도 아까 잠시 뒤에 말씀드릴 이런 자료 보면서 투자 전략 잡으시면 될 것 같아서 뭐 사실 지금도 자리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쪽 관련된 분위기가 다시 해리스 쪽에서 지금 넘어오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접근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지금도 자리는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1차 목표가 한 1,900 얼마죠? 1,950원이거든요. 이걸 제가 8월 12일 날 편입했습니다. 바로 요 바닥 구간에 편입을 했기 때문에
빠져도 덜 빠지고 올라갔을 때는 남들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저는 공략을 할 거기 때문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편입할 종목 이제 바로 편입을 하고요. 제가 왜 트럼프 수혜 업종들 다시 한번 바라볼 때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가 8,490원, 종목명은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기업이고요. 자, 사실 제가 다른 종목을 계속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이 생수의 규칙상 전일 거래대금 자체가 10억이 넘어야 되다 보니까 좀 찾다 보니까 이미 포트에 현대건설기기나 이런 HD현대 인프라코어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현대 에버다임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편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유신, 뭐 히림, DY파워, 뭐 진성TC 이런 건설기계 쪽 관련된 또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된 종목들 다시 움직일 때가 저는 됐다라고 보고 있고 조금 더 탄력성이 높은 종목이 현대 에버다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편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건설 쪽이나 이제 광업용 기계 장비를 이제 제조하고 있고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지금 건설기계 테마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에 부합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도 우선은 최근에 한번 파동을 한번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기도 부담이 없다라는 거. 이런 관점을 받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나스닥 지수나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지수가 한번 급락이 나왔다가 8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수와 좀 연동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피로도가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장도 마찬가지로 지난밤에 약세 흐름이 나왔던 것도 피로도 누적이거든요. 물론 잭슨 미팅과 미국 FOMC 의사록 공개가 조만간에 발표가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계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은 시장 자체가 약간 상방이 좀 막혀있는 자리라면은 오히려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이슈화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한번 편입을 해봐도 될 것 같아서 현대 에버다임을 편입을 한 거고요. 자, 자료 보면서 바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보통 이전에도 이 공화당에서 전당대회 했었을 때 트럼프 후보가 확정이 됐었을 때 약간의 고점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해리스에서 다시 트럼프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때마침 이 미국의 베팅 사이트 이 폴리마켓에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다시 역전을 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가 52%, 그 카말라 해리스가 47%. 자, 물론 뭐 해리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트럼프가 다시 또 꺾일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사건이 있고 나서 시장은 트럼프가 거의 될 것처럼 예상을 했는데 해리스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해리스가 우위에 있다라고는 하지만 언제든지 그 여론 자체, 분위기 자체는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제가 또 자료들을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었는데 이런 기계들이 어떻게 보면 설문조사하는 부분들에서는 공화당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하는 부분들에서는 민주당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상 약간 샤이, 약간 부끄러우신 분들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약간 드러내는 거를 좀 보여주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아마도 기계를 통한 이런 설문조사에서는 공화당이 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누가 이길 거다라는 부분들보다는 우선은 이 여론 자체가 다시 또 트럼프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했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자료 바로 볼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오늘 장중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케네디 주니어가 출마를 포기하고 나서 트럼프 쪽의 합류를 고려하겠다. 이 무소속 후보인데요. 이 대선 후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 관련된 수혜 업종한테 또 하나의 이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 이거 워낙 뭐 최근 뭐 마리아나나 아니면 이런 관련된 수혜주들, 이 해리스 관련된 수혜주들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만약 하방이 막힌다면은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들이 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바닥에 있는 트럼프 수혜 업종들로 수급 배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트럼프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 중에 하나가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기업들인데요.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지만 그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버텨주고 있다. 자, 거기서 의미하는 바는 결국에 건설기계 쪽도 트럼프 수혜 업종이 될 수 있고요. 게다가 이 CDMO 쪽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보다는 지금 공화당 이 트럼프 쪽 관련된 수혜주로서 국내 기업들이 반사익을 얻는 만큼 오늘 그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트럼프 쪽에 대한 이런 관련된 수혜주들을 바닥 구간에서 눌렸을 때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자료는 없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 이 건설기계, 특히나 최근에 건설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근데 잭슨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아마도 미국 FOMC 9월달 회의 이전에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마지막 이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말할 수 있는 부분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된다면 건설주 수혜 업종이고요. 건설기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공급을 대규모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해서는 트럼프 수혜주라고만 알고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면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재건축 규제 완화나 뭐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이런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미국과 한국 쪽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바닥 구간에 있는 건설기계 테마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모아갈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보다는 이제 그 트럼프 테마주로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이 건설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에버다임은 실적 측면에서는 또 어떤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뭐 사실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막 실적주로서 가져갈 종목은 사실 아니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약간 지수가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많이 반등을 하다 보니까 좀 피로도가 좀 쌓여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런 시장에서는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 특히나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와주기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 특히나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을 다시 좀 하면서 이 두 국가 간의 전쟁이 다시 한 번 더 좀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포인트를 잡고 있냐면은 과거에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로 휴전을 하기 직전까지도 사투를 벌였습니다. 왜냐? 휴전선을 어디서 긋느냐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11월 달 평화회의를 또 앞두고 있고요. 뭐 최근에 또 인도의 총리, 모디 총리가 또 방문을 하면서 뭐 우크라이나 재건적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도 같이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오히려 조만간에 다시 한번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올 수 있다. 저는 오히려 역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포인트를 잡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목표가는 조금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좀 떠 있으니까 그냥 원래대로 가겠습니다. 8,980원 잡고요. 2차 목표가 1,350원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원래 해야 되는 날이지만 오늘은 좀 못하게 되었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밴드 김태훈 검색을 하시면은 거기서 실시간으로 시장의 이슈와 이런 정보들 많이 공유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